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평등. 전태일 열사.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보편성. 종교와 법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 속의 노동자는 물건이나 노예처럼 취급받는 모순을 지적하며 가난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노동권과 생존권의 신성함. 안식일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을 말하며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현실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를 종교적 가르침에 빗대어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구조적 모순 비판.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건강을 잃어가는 구조적 폭력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희생이 부유한 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거름으로만 쓰이는 사회 구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가 분신 당시 외쳤던 외침으로 당시 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절규이자 요구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에 대한 강력한 호소입니다. 내가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모르니 어머니는 나와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목숨 하나를 바쳐서 어두운 노동 인권계에 작은 창구멍을 하나 만들 테니 그 구멍을 보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며 달려갈 때 그들과 함께 가장 앞에서 소리쳐 주십시오.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나는 언제부터인진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 평전에 실린 그의 일기 중 일부로 노동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아파했던 그의 여린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이루지 못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후대에 대한 당부로 남긴 그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태일 열사. 1948년부터 1970년. 고단했던 유년기와 평화시장과의 만남. 1948년 대구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전태일은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는 서울 평화시장의 의류 제조 현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기 시작하며 노동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어린 여공들의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시작과 근로기준법 발견. 자신보다 어린 동료들이 먼지 가득한 작업장에서 폐병에 걸려 쫓겨나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낀 그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전에 적힌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문구가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보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의 실태를 조사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마지막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정부와 사업주들의 기만적인 태도와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 전태일은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그는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법전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절규하며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이 남긴 거대한 불꽃과 영향력. 그의 죽음은 당시 침묵하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는 지식인과 노동자가 결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권 확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차가운 공장의 어둠을 밝힌 시대의 양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자신의 버스비로 어린 여공들의 풀빵을 샀던 따스한 청년이었으며, 기계처럼 부서져가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꺼이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가 아님을 선언한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가 남긴 뜨거운 불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권리를 지탱하는 영원한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